문재인 후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마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적기 때문에 말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의 정치가의 인내심이라는 게 바닥이 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할 때 말을 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결정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를 못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인과 다른 경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는 거, 무게감을 준다는 건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요. 인내가 깊다는 거. 네. 반대로 이 장점은 또 문재인 후보의 그대로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없다는 게 참고 있다는 걸로 비춰지지 않고 권위적이라고 읽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내한다고 하는 게 결단을 갖다 안 하고 있다고 읽혀질 수 있고요. 답답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네. 아하. 교수님. 네. 이태강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징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재인 후보가 말을 징후적으로 일종의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왜 말을 아낄까라는 것 그게 이제 좀 결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나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돼가지고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그런 식의 슬로건을 내세우질 않아요. 문재인 후보는 사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억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일종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반드시 죽음을 해명하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참여정부의 어떤 미완의 기획들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신 거예요. 오늘따라 이태강 교수가 좀 위대해 보이네 벼랑하네. 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해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만나보면은 문재인 후보만한 분이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 문재인 진영의 로고송을 만들어라 그래야겠네. 왜요? 만나면 좋은 친구. 역시 SBS 정봉주의 정치쇼. 역시. 갑자기? 이제 정봉주 같은 분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잘나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말씀하신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범위 내에서만 큰형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확장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이 확장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대의를 조금 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 확장성이 무한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성이 무한대인데 이제 문제는 받아줄 데가 없죠.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 문재인 후보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착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 늘 모범생으로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아끼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라는 책을 보다가 보면은요. 단어를 세워보다가 보면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와 고맙다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 건데 심성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착하게 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불쌍하니까 착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어떤 본인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에 대한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가 보면은 말수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저절로 착해져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쭉 본인의 이제 자신 인생을 써놓은 걸 보다가 보면은 또 고맙다. 미안하다에 못지않게 많이 과거에 대해서 등장하는 말이 부끄럽다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래서 부끄러웠다. 고등학교 때는 이래서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제 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았었을까?
아마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도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손들거나 할 때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여기 우리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막 부끄러워지고 싶어.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네. 이제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갖다 괴롭히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착한 사람이지만 마냥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 문재인 후보의 또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거리를 두기예요.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막 모임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10명, 20명의 낯선 사람들하고 있고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긴 하지만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은 남한테 신세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착하고 일단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있진 않지만 네네. 가능하면은 남한테 신세를 안 지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깍듯한 예의가 네네. 본인의 커다란 그 방어막인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날 때는 설득이 돼요. 그래도 문재인 후보의 주된 세력은 문재인 후보가 1대1로 설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역시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게 장점인 거는 그렇게 해서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스캔들이 나거나 구설수에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돼. 네, 냉정하게 처리하지가 못하게 되고요. 그거는 아마 지금보다는 내각을 구성하시고 나서 본인이 막상 내각을 구성했고 선거초료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부적절했을 때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네. 시간을 갖다 끌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세요. 야,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김종인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표를 위부단. 계속 깠잖아요. 네. 디스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무능하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게 이런 심리 우전에. 참 답답했거든요. 저는 또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 개인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물론 그런 심리적인 어떤 구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너의 오빠가 돼줄게. 내가 너의 누나가 돼줄게라는 심리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른 유형인가요? 네, 똑같은 좀 다른 보이는데? 유형입니다. 뭐 사실 뭐 바탕은 뭐 같은 인간이니까 같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무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내가 스타일이고 이제 사랑을 너의 어떤 사랑의 대상, 너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게.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와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역시 나도 너에게 채워줄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심오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네.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렇게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착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철반 사람은 약간 바보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은 아닌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네. 벼락하네. 갑자기 그렇네요. 좀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예. 금방 이제 곁을 안 둔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관계가 깨끗한 분들이 곁을 안 둬요. 사실은. 관계가 약간 좀 지저분한 분, 우리 정봉조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조금 곁을 많이 주죠. 그래서 뭐 너도 오고 내도 오고 막 내가 너의 아픔이 되어줄게, 뭐 너의 오빠가 되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뒤통수도 뒤통수 그러다가 쳤다가 맞고 뭐 뒤통수도 이제 맞고. 뒤에 가서 막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다가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우리가 뒷담화 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 사는 근데 이제 세상이죠. 문재인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안타까운 건 이게 정치판의 리더십으로 과연 적합할까라고 물었을 때는 정치판에는 진짜 지름탑에서 꽃을 피우는 건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 계속 그런 이제 비판을 네. 하는 이유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결단력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또 좋은 리더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단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좋은 리더십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후보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줘야 돼요. 문학도 비교 문학이 최고거든요. 다른 후보도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네. 예. 안철수.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 예. 문재인 후보는 겉으로 볼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분 다 예. 낯가림이 있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마당발 정치인은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막 이렇게 모르고 낯선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약간은 결이 달라요.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되게 약간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은 강박적인 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있으시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해서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르마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본인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 본인이 원래 의대랑 공대랑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의대를 갔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공대에 갔어요. 네. 그 첫 번째 유학 가셨을 때가 사실은 공대에 속해져 있는 그 경영을 가르치는 과정이었거든요. 익세큐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임상의사는 안 되셨지만요. 결국은 본인이 서울대 전체의 교수가 되면서 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한 거는 어떻게든지 돌고 돌아서 인생에서 해야 돼요. 단국대 교수를 그만두셨지만 결국은 카이스트랑 이렇게 됐어요. 공대를 못 갔지만 결국 공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듯이 이번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랑은 약간은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네, 그러나 그 집요함이 어떤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에요.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라요. 그 강박성 집요합니다. 약간의 강박인데 그게 또 장점이 또 돼요. 왜냐하면 강박적인 분들이 되게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각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가급적 직접적으로 간섭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간섭을 안 하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처럼. 네, 딱 떠오르긴 하네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그거로 제일 유명했어서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잘 몰라요. 세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 청와대 1기 백악관은 너무 좋아서 잘 굴러갔고요. 2기 백악관은 진짜 안 굴러갔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막 드러내놓고 그걸 간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내각과 청와대를 갖다 운영하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알지만요. 좋은 날에 씨,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았거든요. 문재인과 안철수. 네. 두 분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궁시렁거려. 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되게 그 특이했던 게요. 주요 후보 세 분이 다 별로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2012년이.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 말이 없고요. 문재인 후보도 별로 말이 없고요. 안철수 후보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정치인 출신들이 계속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말이 많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피로도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번 회사를 했던 분을 갖다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분도 역시 말은 많은 분이셨거든요. 아주 말이 많은 대통령을 쭉 적다가 보니까 진짜 말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겪고 싶었던 건데 원래 말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까지 안 돼요. 근데 이 세 분 다 말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연구소라는 후광이 있고요.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후광이 있었고. 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대통령 후보로 일반인한테 자리매김할 때는 그 노제 장례 절차에서 상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말이 없는데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표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진중한 모습.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전부 다 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말이 없으면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후광. 뭔가 남과 같이 시작하지 않고 사다리를 갖다 올라간 시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설득력인데 이 교수님. 그 대통령 그 논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번은 대머리가 되면 한 번은 비대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대머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보면은 말이 많던 대통령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말이 없던 대통령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은 대꾸복구가 다 있잖아요. 네. 높낮이.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말이 좀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네. 누가 네. 말이죠. 홍준표. 그런데 빵 터졌어. 맞아요. 예. 원래는 한테 맞아요. 아니죠. 그러나 이게 제 생각에는 8년 주기가 10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까? 요번에 한번 5년이 지나면요. 저는 말이 저는 없어야 되는 거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0 말 많은 사람 뉴스 진짜 말 많은.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2022년에는 예. 굉장히 말이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 말 난 되게 마부가 많으신데. 있어요. 마부가. 아, 네 마부가 있으시구나. 자 네. 이따가 5년 뒤에 누가 한 명 지자인데. 5년 뒤에. 정봉주. 뭐 정봉주는 지지해볼 만하죠. 나오신다면. 근데 여하튼 금방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강박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상당히 모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모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약간 오타쿠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꼈는데. 수직까지 기질이 있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한 곳에 오래 있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죠. 문제는 또 그렇게 안주했을 때 굉장히 지겨워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맞아. 모순된 성격이 예, 있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나 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주적 성격이 네. 있는데 안주하다 보니 네. 또 도전하고 아까 그 얘기하고 두 분이 오늘 짜고 들어오신 것 비슷하죠. 같아요. 뭐 예. 생각 보는 게 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분은 정치는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쪽 얘기 왜막 들이댔어요? 김은국이야 왜 들이대? 뭐 제가 실수했어요. 야, 이거 만담 분위기인데. 너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귀여우세요. 내 스타일이야 정말. 아 약간 캐릭터가 있으세요 정말로. 예. 정말 내 스타일인데. 브로맨스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상당히 헤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철수 예.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한 모습. 이번에 이제 뭐 갑자기 목소리. 왕건처럼 바뀌었죠. 왕건. 아니 근데 귀여운 이미지였어요. 그러면 나는. 좋아졌으니까. 근데 지금 왕건처럼 바뀌었어요. 네. 왕건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예.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이렇게 하니까 지지자들이 사람들이 왕건이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왕건이라 좋아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요. 발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유치하고 이거 꼴값스럽지만 어쨌든 좀 바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농담이 아니라 감옥 갔다 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냐면 바뀌었죠. 바뀐 모습으로 온 게 몸짱이 돼서 왔잖아. 몸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막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포용적인 것 같고. 맞아. 근데 이제 또 가면 안 돼. 싫어. 이제 가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은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정치판은 제가 볼 때 일생일대 자기의 어떤 도전. 인생을 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지금 본인이 가보지 못한 세계에서 맛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번에도 그 반응처럼 나와서 연설한 그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논리적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돌발 질문. 삼수는 할까요 안 할까요? 삼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왠지. 저는 합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나도 강박적이시거든요. 나도 이쪽으로 더 갔어. 그놈의 강박. 네. 이쪽으로 더 갔어. 나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건이 주어지면 할 건데요. 왜 살짝 꼬랑지 내려벼랑 할래? 아니 이 본인 입장에서 제 말은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안철수 의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저는 당연히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시 그 점은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또다시 정치 머뭇거리다 안 하겠습니다 할 그랬거든요. 네. 방송하겠습니다. 난 방송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 또 하죠. 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자기 일생일대의 도전이라고 얘기하신 게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게요. 안철수 후보가 성취는 많지만 그 성취가 굉장히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님이 되셨지만 그 교수님은 임상의사가 되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신 게 있으셨고요. 벤처를 하게 되신 것도 교수님을 하다가 그만두신 다음에 원래는 연구소 같은 거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 국가 기금을 받아서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벤처를 하게 됐었고 처음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일정 부분 매출 보장을 해주면서 되게 된 거예요. 한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옆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성취를 가졌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내가 선택했어라는 도장을 꽝 찍지 않으면은 성공이 많아지더라도 뭔가 그런데 모든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인생 살면 됐어라고 편하게 사는 시점에 있어서 이 정치에 모든 거를 뛰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안 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그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압박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진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인생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맞춰야만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규 원장님 그리고 경희대 이태강 교수님 그리고 좋은 날에와 함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 확장성이 무한대라는 거 아니에요? 확장성이 무한대인데 이제 문제는 받아줄 데가 없죠.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 문재인 후보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착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 늘 모범생으로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아끼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라는 책을 보다가 보면은요. 단어를 세워보다가 보면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와 고맙다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심성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착하게 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불쌍하니까 착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어떤 않습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나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돼가지고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그런 식의 슬로건을 내세우질 않아요. 문재인 후보는 사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억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일종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반드시 죽음을 해명하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참여 정부의 어떤 미완의 기획들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신 거예요. 오늘따라 이태강 교수가 좀 위대해 보이네 벼랑하네. 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해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여하튼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별로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없다는 게 참고 있다는 걸로 비춰지지 않고 권위적이라고 읽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내한다고 하는 게 결단을 갖다 안 하고 있다고 읽혀질 수 있고요.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교수님, 이태강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징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재인 후보가 말을 징후적으로 일종의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왜 말을 아낄까라는 것 그게 이제 좀 결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본인에게 있지. 문재인 후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마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의 정치가의 인내심이라는 게 바닥이 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할 때 말을 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결정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를 못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인과 다른 경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는 거, 무게감을 준다는 건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요. 인내가 깊다는 거. 반대로 이 장점은 또 문재인 후보의 그대로 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만나 보면은 문재인 후보만한 분이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 문재인 진영의 로고송을 만들어라 그래야겠네. 왜요? 만나면 좋은 친구. 역시 SBS 정봉주의 정치쇼. 역시. 갑자기? 이게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잘나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그게 문제가 이제 말씀하신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범위 내에서만 큰형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확장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이 확장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대의를 조금 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